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불리는 블록체인은 기술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믹스앤매치를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신뢰성과 낮은 비용이죠.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결국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까지 진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알아챈 이통사와 인터넷 기업들이 서둘러 블록체인 플랫폼을 내놓고 있고 인공지능과 5G 등 첨단 기술과의 결합도 빠르게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이한 기자들에서는 그간 기획으로 조망했던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 프로젝트들을 정리하고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블록체인 그리고 블록체인과 결합된 그 산업들, 시너지 효과들 많이 다뤄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종합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조은하 기자, 현재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핫한 이슈들 그리고 프로젝트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좀 큰 기업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의 움직임이 좀 도드라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네이버는 그 자회사 그 라인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박스를 설립해서 지금 자체 플랫폼인 그 링크 체인을 선보였고요. 카카오는 자회사 그라운드 X를 통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회사 모두 자금 조달 목적인 ICO보다는 보상형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그런 가상화폐를 좀 운영할 방침이고요. 일단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산형 앱, D앱을 많이 끌어당김으로써 자체적인 그런 생태계를 좀 꾸려나가겠다 이런 구상이고요. 그리고 SKT와 KT 같은 이동통신사 역시 블록체인 사업에 좀 적극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KT는 이미 문서 관리 기업의 문서를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에 적용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전력 거래 사업 이런 쪽에다가도 좀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다가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자사 서비스 기반 기술로도 활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삼성 SDS, SKCNC, LG CNS 등 주요 SI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나선 상태인데 특히 금융 쪽에 특화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지금 잠깐만 들어도 블록체인과 그리고 참 여러 산업과 융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신산업이니만큼 스타트업들에게도 조명이 비춰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좀 어떤 기업들이 눈에 띕니까? 네, 최근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요. 그 SNS나 모바일 게임 등에서 그 블록체인을 결합한 서비스들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블록체인 기반 SNS인 피브리 4분기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추천하면 최초 창작자는 물론이고 공유하는 사람들, 좋아요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까지 보상형 코인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플랫폼 내에서 인앱 결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환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펀딩으로 또 참여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을 팔로우하는 이용자에게 대가를 좀 지급을 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의 광고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특정 주제에 따라 다른 참여자들의 콘텐츠를 모을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원작 게시자와 큐레이터 모두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그 게임 쪽으로 보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모스랜드도 최근 가상 건물 경매 서비스인 모스랜드 더 옥션을 선보였습니다. 이 모스랜드 더 옥션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모스랜드 더 시티에서 거래될 그 건물들을 먼저 경매로 판매해서 이용자들이 좀 아이템들을 선점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좀 출범이 됐고요. 지난 10일 오픈을 시작으로 매주 새로운 랜드마크가 경매로 올라오게 되고 그 사용자들을 모스 코인을 통해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건물은 이제 나중에 증강현실 모노폴리 게임인 그 모스랜드 더 시티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요, 그 코스미라는 뷰티 SNS 앱이 있습니다. 뷰티 정보를 공유하거나 평가글을 작성하거나 혹은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런 SNS 활동을 하면 보상으로 코즘이라는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환전을 하거나 향후에는 그 앱 안에서 화장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 소개는 받았는데 글쎄요, 코인 투자 말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실감할 만한 서비스들 많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고, 앞에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뭐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기보다는 약간 빅데이터 기반의 오토 서비스 정도의 느낌이 나는 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는 기존의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반면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그 모든 그 블록체인의 노드들마다 관련 정보들이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런 내용들을 처리하려다 보면은 구성원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이런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많아질수록 처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초당 7건,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5건에 불과한 상태인데요. 이게 최근 업계에서는 이런 처리 속도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리 속도와 함께 안정성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이 처리 속도와 안정성,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규제 문제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이긴 한데, 이게 사실상 금지 같은 이런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좀 떠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블록체인의 주도권을 좀 주도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지금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뭔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된 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만능주의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분산화가 정답이 아닌 그런 산업에서도 블록체인을 끌어들이려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류나 블록체인을 연결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이런 산업에만 해당될 뿐, 시장이 작으면은 이게 좀 중앙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더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블록체인을 마케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사행성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워낙 크게 이슈화되다 보니까 얘기를 해준 것처럼 뭔가 금지까지는 아닌데 금지 수준의 정부 방침이나 또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굳이 블록체인을 할 필요 있나 싶은 사업도 옆집이 하니까 경쟁적으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인식 변화랄지 아니면 좀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구조적 변화도 필요한 이런 블록체인 산업 기술 분야인데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기업들 취재하다 보면 눈에 띌 것 같거든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취재를 하다 보니까요, 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시 게임이나 웹툰이나 1인 미디어나 이런 콘텐츠 분야랑 결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인의 실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많이 코인을 써야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려면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이용자를 유입하고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콘텐츠 창작자들도 이제 저작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그 보안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뭐 수수료나 서버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또 이용자들 역시 이제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현금보다는 뭔가 좀 더 이익을 주는 그런 구조가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또 반면 이통사들은 또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게 되면 아무래도 그 탈통신을 가속화할 수가 있겠죠. KT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기업 문서 관리 시스템이나 또 혹은 소규모 전력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또 SK텔레콤이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는 것도 나중에 뭐 핀테크나 금융사업 쪽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카카오나 라인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제 자사 플랫폼의 종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코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디앱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일단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는 기업들이 이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B2B 플랫폼 클레이트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파트너 사례 대상으로 비공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뭐 향후 이게 뭐 성공적으로 순항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해서 조은하 기자, 박소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